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신혼여행 다녀왔더니 신혼집에 시누이가 이사 와 있는데 이거 실화냐? 란 사연입니다. 저는 31세 신혼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참 깨가 쏟아질 꿈만 같은 신혼생활을 즐길 때인데요. 사실은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단 한 번뿐인 신혼생활의 단꿈을 시누이가 단번에 깨버렸네요. 사실 시누이가 있다는 것조차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상한 쪽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는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오고 싶으면 오고 그야말로 대책 없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견간부로 재직 중이어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만 사는 정도였는데 늘상 시누이 때문에 힘드셨다고 하더군요. 학교 수업도 빼먹고 가발을 쓰고 진한 화장을 하고 클럽에 몰래 다니곤 했는데 급기야 여행 간다고 며칠씩 가출하기도 하곤 해서 남친 부모님이 내놓은 자식 취급했답니다.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기도 하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학교 내 후배들과 동급생들을 괴롭혀서 돈도 뜯기까지 했다가 걸린 바람에 퇴학까지 당하더니 맘 놓고 돌아다니다가 잊을만 하고 돈 떨어지면 집에 찾아오곤 했었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는 늘 숨기고픈 자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억세기도 했던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친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는 없는 셈 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퇴학당한 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 밖을 나돌다가 한 번씩 시어머니에게 돈 좀 달라고 생떼를 쓰고 가곤 했다네요. 남편에게도 여러 번 찾아와서 용돈 달라고 하거나 돈 빌려달라고 하곤 했었대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거니 싶었는데도 변함이 없었다더군요. 그러다가 가출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시부모님은 따로 찾거나 하진 않으셨대요. 실컷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겠지 싶었답니다. 완전 시부모님이 눈밖에 나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책 없는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에 무턱대고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짐을 풀어놓은 거였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던 우리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낯선 살림살이와 너저분하게 어질러진 거실에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다시 나가서 확인해보니 저희네 집이 분명 맞았어요. 한쪽 방에 가보니 누가 아예 살림을 살려고 짐을 다 풀어놓았는데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희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가? 시어머니도 영문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남편이 방에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들이 늘어져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혹시 지원이가 너네 집에 짐 옮겨놓은 것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이가요? 왜요? 글쎄다, 사실은 지원이가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오빠가 결혼했다는데 신혼집 구경 좀 시켜달라고 저러길래 별 생각 없이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너네 집 비번 가르쳐준 적이 없었는데. 뭐라고요? 지원이랑 저희 신혼집에 왔었다고요? 남편은 완전 열받아서 시어머니께 큰소리 쳤습니다. 엄마, 생각 있으세요? 걔가 저희 집에 왔으면 그냥 순순히 갈 애예요. 무엇이라도 가져갈 게 없나 하고 분명히 염탐했을 텐데 저희 신혼살림이 모두 다 새 거잖아요. 조용히 좀 해라. 네 각시 다 듣겠다. 창피하니까 조용히 말해. 라고 했습니다. 엄마, 지원이 바뀐 핸드폰 번호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께서 받은 시누이 연락처로 아무리 전화해봐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리 신혼살림에 더해져서 너저분한 잡다한 물건들이 되는 대로 뒤엉켜 있는데 기분이 잡쳤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없던 신우이가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씩씩거리면서 시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주방이랑 욕실이랑 살펴봤어요. 그런데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욕실엔 속옷만 벗어 던져놓고 세제물에 담가 놓지도 않았고 주방은 난장판으로 어질러 놓은 것도 모자라서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식기류를 다 뜯어서 멋대로 쓰고는 설거지도 해놓지도 않고서 식탁 위에 그대로 늘어놓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이쁘게 꾸며놓은 안방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드레스룸에 제 옷들도 함부로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입었다 벗어놓은 흔적에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속옷들을 속옷 전용 서랍에서 꺼내서 비닐과 택들만 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뒤져 놓았더라고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별 미친 것을 다 보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물건을 맘대로 가져가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 신혼살림을 만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막대먹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자기 방인양 슈퍼 싱글까지 들여다 놓은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들어서 화장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잘 닫히지 않았는지 내용물이 쏟아졌는데 그대로 두었어요. 내 심기를 건드렸으니 무엇이라도 걸고 넘어지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시어머니랑 계속 통화 중인 것 같은데 화가 난 남편을 시어머니께서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철없는 동생이니 너무 박대하게 굴지 말고 어떡하든 신혼집에서 나가게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내 얼굴을 보더니 아주 더 심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끊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내 동생이 아주 못돼먹은 애라서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한테 붙어서 속 썩일 줄은 몰랐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런 막대먹은 네 여동생 있단 말을 왜 하지 않았니? 내 물건을 다 만졌어. 하다못해 내가 한 번도 입지도 않은 비싼 란제리까지 다 뜯어서 가져갔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겠다는 듯이 큰 한숨을 쉬더니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쫓아낼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할게. 미안해. 라고 하면서 우선 비번부터 바꿨습니다. 저는 기분이 매우 잡혔기 때문에 캐리어와 양가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들을 정리하기도 싫더군요. 이쁘게 꾸며놓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와인 한 잔으로 피로를 싹 풀려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난 거였습니다. 제가 화가 난 채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여동생이란 애는 뭐 때문에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거니? 방에 침대까지 갖다 놨던데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라고 하기도 정말 싫어서 너한테 말하지 않았었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었거든. 이라고 했어요. 2년이나 연락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 뒤통수를 치네. 남편이 계속 그 미친 신우에게 연락해봐도 계속 받지 않더랍니다. 그날은 피곤한 데다 이런 상황까지 마주치니 정말 왕짜증이 났습니다. 초저녁에 도착해서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는데 짐 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어떡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남편과 저만의 신혼집인데 신우이한테 도둑맞은 느낌이었어요. 신우이라는 그 여자애가 전화라도 받았으면 무슨 말이라도 들었을 텐데 전화까지 받지 않으니 더욱 화가 치밀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음과 같이 톡을 보냈습니다. 당장에 전화 받지 않으면 네 짐을 모두 다 내일 아파트 입구에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더래요. 응 오빠 오랜만이야. 결혼 축하해. 오빠 집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내가 오갈 데가 없어서 잠시 내 물건을 가져다 놓은 거야. 괜찮지? 방도 하나 널널하니 남던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길바닥을 헤매는 건 원치 않겠지? 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말을 틈도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툭 끊더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저는 남편이 참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쩜 여동생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렇게 짤짤매는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흘겨봤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신우의 흔적이 묻은 안방을 창문을 열고 그 밤중에 청소를 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덮고 자려고 이쁘게 세팅해 놓은 신혼 안방 이불도 흐트러진 것을 보니 이불을 돌돌 말아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고요. 구름선 베개니도 벗겨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일단 신혼여행에서 입었던 잠옷을 꺼내서 씻고 청소한 안방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자는 게 최고였죠. 화가 잔뜩 나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하고 씻고 자버린 저를 남편은 그저 보고만 있더군요. 얼마나 시간이 되었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거실에서 어떤 여자의 앙칼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짐작컨대 남편의 여동생인 것 같아서 무슨 소리 하나 보자 하고 거실 쪽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여동생에게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야? 오빠 미쳤어? 아무리 마누라가 오빠한테는 소중하다고 해도 어떻게 핏줄인 나를 모른 척하려고 해? 오빠도 알잖아. 아빠나 엄마도 나를 소 닭 보듯이 하는 거. 난 그래도 아빠나 엄마보다 오빠가 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감히 나를 내쫓으려고? 라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과 신우이는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사온 주제에 아주 떵떵거리며 기고만장했습니다. 나름 사정이 생겨서 오빠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들어온 것은 미안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와 오빠 사이에 꼭 야박하게 그런 걸 다 허락받고 해야 해? 라고 하더군요. 왜? 올케가 내가 신혼집에 들어와 산다고 싫대? 그런 여자라면 헤어져 버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식구들도 아끼고 존중할 줄 알아야지. 오빠가 설마 올케 언니한테 잡혀 사는 건 아니겠지? 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너랑 더더욱이 살 수 없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당장 내일 오전 중으로 네 짐들을 다 가지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알아서 고물상에 팔아버릴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남편도 이미 자기 여동생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살다가 돈이 아쉽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늘상 부모님이나 오빠 찬스를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찢던지 말던지 난 한기로 흘려보내겠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한 방에 보내버릴 테니까 두고 봐라. 어휴 저걸 그냥 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더 들을 것도 말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아침이 밝아오면 남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두고 볼 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까지 연차를 썼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다가오는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었어요. 주말이라서 먼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야 했는데 이런저런 마음이 심란해서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집에 불청객처럼 와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우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기 때문이죠. 아침 9시가 넘어갔지만 남편은 새벽에 신우이랑 날을 새고 실랑이를 한 탓인지 고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우이도 그런 것 같았고요. 시부모님에게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리러 가야 했는데 남편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해서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어떡하든 내가 데리고 나오마 하시면서 지금 당장 달려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덮고 자지 않았던 새 침대보와 베개닛과 이불 커버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해놓은 상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딸이 어찌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바쁘게 오셨는지 짧지 않은 거리인데도 금방 오셨어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시누이는 각자 방에서 자느라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거실과 집안을 보시더니 대번에 찡그리셨어요. 좀 치우지 그랬니? 제가 어질러 놓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혼 분위기 내려고 이쁘게 해놓고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 보시는 그대로였어요. 제 옷도 하다못해 속옷까지 다 꺼내 입고선 어질러 놓았어요. 마치 보란듯이 참 이해할 수 없네요.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치우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기분이 더 상하더군요. 이쁘게 세팅해 놓은 내 신혼집에 무대 안으로 들어와서 너저분한 살림살이를 아무데나 늘어놓은 장본인이 누군데 함부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시누이 때문에 언짢은데 시어머니 그 한마디 말에도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눈치가 보였는지 어색한 헛기침을 하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마. 그래서 제가 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안방 침대를 썼는지 이불이 다 흐트러져 있어서 전부 걷어서 세탁기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봉도 안 한 그릇도 다 빼서 썼고요. 계속되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심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고 이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이니까 이제 갓 새댁이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죠. 계속되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셨나 보더라고요.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내가 데려간다고 하지 않니? 막말로 여기가 못 올 때로 왔니? 자기 딴에는 오빠 집이랑 온 거 아니니? 너무 그러지 마라. 네 동생이 아니라서 네가 그렇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네 남편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론 아무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딸인데 대놓고 싫은 소리를 들으시면 듣기 싫으셨으리라 생각되었어요.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남편과 시누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깨우지는 않았고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내버려뒀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풀지 못한 시누이 살림이며 자고 있는 방에 시누이를 몇 번 쳐다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를 깨우셨어요. 한참을 시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문을 박차고 시누이가 제가 있는 거실로 나오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런 젠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되먹지 않은 시누이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독사 언니? 라고 하는 말에 그제서야 제가 시누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야, 너 두더지? 라고 한 톤 높게 부르자 갑자기 시누이는 찌꺼리만한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엔 웬일이세요? 야, 두더지, 너야말로 내 집에 웬일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나오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희들 서로 아는 사이니? 두더지는 뭐고 독사는 뭐니? 라고 하시면서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셨어요. 시누이와 저는 거의 동시에 그랬었죠. 아니 그럼 옳게 언니? 네가 내 시누이? 라고 했습니다. 순간 시누이는 세상이 망한 듯한 얼굴로 다 죽어가는 듯이 털썩 주저앉더군요. 야, 너 아직도 이렇게 사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냐? 어우 저걸 그냥.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습관은 어쩔 수 없다고 두더지 같은 애를 보자마자 자동으로 발사된 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시고는 그러셨어요. 뭐? 두더지? 아니에요 어머니. 오랜만에 만났더니 별명이 먼저 나오네요. 너희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래서 제가 매서운 눈으로 시누이를 쳐다보자 바로 시어머니께 대답하더군요. 엄마, 내 학교 선배 언니야 하면서 말하는 목소리가 떨려왔고 왠지 모르지만 불안해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더욱 놀라는 눈치였어요.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네. 언니, 내가 허락도 없이 언니 집에 들어와서 미안해. 지금 당장에 다시 짐 싸서 나갈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더욱 휘둥그레지면서 쫄면서 따라 들어오더군요. 그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엄청 놀라워하셨죠. 제 시누이, 그러니까 두더지라고 부르는 저 막대 먹은 시누이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클럽이란 곳을 갔었는데 고딩이 신분을 숨기고서 엄청 시끄럽게 놀고 있더라고요. 함께 어울리는 애들의 폼들을 보니까 말하는 꾸락서니가 딱 고딩인 줄 바로 알겠더라고요. 어느 집 딸인지는 몰라도 참 부모가 안 됐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만만했었는지 자리를 비우던 때에 내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춤을 추다가 우리 좌석에 있는 모습을 보고 유심히 쳐다봤더니 제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더랍니다. 딱 걸렸는데도 손 대지 않았다고 시침을 똑 떼면서 함께 왔던 다른 애들까지 몰려와서 시비를 빈정상하게 걸었어요. 반말짓거리를 해가면서 옥신각신 하다 보니 큰 소리가 오고 가면서 웨이터가 여러 명 달라붙을 정도였어요. 고댕이란 걸 숨기고 왔기 때문에 은근슬쩍 도망가려는 걸 제가 시누이만 잡고 놔주지 않았었죠. 어찌나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리며 험한 말을 하던지 완전 열받은 김에 일단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두더지 일행이 있다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본보기로 혼을 내주려고 했었죠. 그때까지도 두더지와 함께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믿는 눈치라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뻗대더군요. 그래서 알아먹기 쉬운 그들만의 방식으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피곤하게 너네들 절대 경찰한테 안 넘겨. 내 방식으로 할 뿐이지. 라고 했습니다. 너네들 오늘 나한테 참교육 좀 받자. 라고 했는데 스멀스멀 지켜보고 있던 다른 두더지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방식으로 걔네들을 혼내주었죠. 원래 이런 애들은 질적으로 나쁜 몇몇 애들은 빼고는 다들 속은 순둥이들이 대부분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괜히 허세 부리며 강한 척하느라 오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또래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일탈이 그들에게는 용기 있고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본성은 다 나쁘지 않은 아이들인데 혼자이면 몰라도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더지들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때로 몰려다니는 10대들을 다들 피해서 지나가기만 해서 더욱 기고만장해서 더욱 신이 났었는데 제가 단번에 제 앞에서 힘으로 여럿을 눌러버리니까 땅에 엎드려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걔네들을 두더지라고 불렀습니다. 두더지들 모두 신상 파악해서 연락처랑 사는 곳이랑 학교 동을 다 저장했고 또 클럽 주변을 맴돌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순진한 친구들이라 뜻밖의 강하게 나오는 저에게 벌벌 떨더군요. 그래서 알아듣게 야단 쳐주고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선생님처럼 훈계까지 해가며 보내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그때의 사건은 클럽에 함께 갔었던 친구들 사이에서 레전드 썰로 알려지면서 꽤 회자되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우이와 올케 사이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해서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때 제가 두더지들한테 그랬었죠. 다음에 또 만나면 독사처럼 하겠다고요. 한 번 물면 너희는 끝이니까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니? 내가 누구라고? 네, 독사 언니예요. 절대 이 근처엔 얼씬거리지 않을게요. 라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자고 있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답니다. 부모님이 또 반대를 할 게 뻔해서 연락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살다가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다네요. 그런데 그새 딴 여자애랑 바람을 피워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던 남자친구 헤어져서 집을 나와야 했는데 집에는 부모님에게 염치가 없고 눈치가 보여서 못 들어가겠고 마침 오빠가 결혼해서 빈 방이 있길래
다른 거 생각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일단 이사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준 돈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알바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돈도 없고 오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빠 집에 신세 지려고 작정했다고 하더군요. 미리 허락을 구하면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을 게 뻔해서 몰래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어설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동거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 아니었어? 라고 했어요. 그러자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을 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알바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능력도 안 되니 돈 받고 세컨드를 자처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또 돈줄이 되어줄 남자를 한 명 물기 위해서 술집들을 밤늦도록 헤매고 다닌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장 연설을 했어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요. 일단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술집 말고 다른 알바나 일할 때를 찾아봐 라고 했고, 다시 유부남을 만나거나 하면 올케 언니로서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알바나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함께 살다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뜰 듯이 기뻐하더군요. 당장 있어도 좋다는 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재워주진 않을 거야. 집 청소나 분리수거, 설거지는 몽땅 다 해라. 알아들었니?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시누이와 나누는 사이에 남편은 깨어났고 시어머니는 무슨 대화를 저렇게 조근조근 나누나 싶어서 완전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까와는 딴판으로 시누이가 밝은 얼굴로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문척 신기해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저는 시누이에게 주방에 설거지부터 하라고 시켰어요. 도마를 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낯설어하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 거니? 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가씨가 직장 잡을 때까지는 여기 있기로 했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럴 수는 없다고 하길래 제가 당분간이니 그동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가 직장을 잡은 걸 보고 내보낼 테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잘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누이와 신혼집에 석 달째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의 단꿈은 저 멀리 사라졌고요. 남편에게나 시부모님께는 절대로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용돈 형식으로라도 돈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스로 힘들게 돈을 벌어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고등학교 중퇴인 시누이에게 좋은 일자리가 난리가 만무했죠. 지금 몇 번째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못하겠다고 손 털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로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잘 나가는 고로케 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라고 시켰어요. 동네 아파트 상가에서 잘 나가는 고로케 전문점이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전문 알바 모집 광고가 붙어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놀고 있느니 가까운 곳에서 알바하면서 고로케 만드는 법을 어깨 너머라도 배워서 고로케 전문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자기는 그런 험한 일을 못한다고 고집피우더니 요새 들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치렁치렁 머리도 잘라버리라고 했고 외모에다 쓸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마지못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고로케 전문점에 들렀다가 그곳의 사장님이 엄청 젊은 훈남인 걸 알고는 바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주일째 알바를 하는 걸 보니 그리 힘들지 않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출근한 후엔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유 있게 나와서 알바하는 게 할만했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런 시누이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더니 철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라면 바로바로 잘 귀담아 듣는 것을 아주 신기해 했습니다. 저는 팔자에도 없는 시누이와 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 저의 친정 식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혹시라도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 봐서
눈치를 보며 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짠 할 때도 있었네요. 한참 고로케 전문점 알바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집에서 나가란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집안일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편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계속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신우에게 알바를 하는 고로케 전문점 주변에 원룸으로 이사 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 월세를 내면서 살면 된다고 했었죠. 시부모님은 신우이가 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더 데리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나갈 때는 저에게 무척 섭섭해 하셨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인데 오빠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동네에 가깝게 살고 있으니 자주 볼 수 있고 또 다른 유부남을 만나나 제가 감시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시도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습관은 무시 못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던 신우이가 이제 조금씩 변화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우이보다 기가 센 올케를 만났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꼴통짓하는 진상 신우이가 되었을지 예상이 가네요. 오래도록 몸에 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테니 저는 당분간 제 신우이한테 엄격한 올케 언니가 되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친오빠도 포기한 신우이를 그래도 복이 있어서 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신우이를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큰 변화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